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세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7일 날 게시되었고요. 62회고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세금 관련된 문제인데요. 근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번 제대로 공부해 놓으시면 이런 문제 나오면 계속 맞출 수 있으니까 이번 할 때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제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아래 조세 부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세금 문제는 한 세네 가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탄력성, 그리고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판매세인지 소비세인지 이제 그 명확한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세금이든지 사회적 순손실, 뭐 후생손실이라는 표현도 같은 표현이죠.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세금이 없어야 완전 경제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정확하게 딱 나눠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주는 거 없이 일명 이제 반대급부 없이 걷어간다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럼 세금이 나쁜 것이냐라고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세금이 사회적 후생 손실을 감소를 무조건 갖고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우선은 이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잘 모를 테니까 1번. 세금 수입을 늘리려면 세율을 계속 인상하면 된다. 높게, 그죠? 세율을 높게 올리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한번 이제 뒤에서 보실 거고. 두 번째,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세금은 소비자가 다 부담한다. 이게 아주 극단적인 거거든요. 소비자가 이 완전 그러니까 탄력성이 완전 그죠? 완전 탄력 그렇죠.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수평이라는 표현 쓰죠. 소비자가 완전 탄력 또는 생산자가 완전 탄력일 때 누가 부담을 할 것인지 또는 그 반대로 완전 비탄력이라면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3번 누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가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상관없어요. 자, 뭐 소비세를 부과하던 판매세를 부과하던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누어서 낼 거예요. 그죠? 나누어서 낼 거니까. 자, 4번. 완전 경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사회적 총잉여는 감소하지 않는다. 뭐 이제 이게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사회적 후손실 무조건 생긴다 그랬었어요. 5번.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자의 가격 탄력성보다 높으면 소비자가 탄력성이 더 높으니까 덜 민감한 거죠. 그렇죠? 아니,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지.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는 탄력성이라는 얘기는 소비자는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변해도 소비자는 비싸졌네, 나 안 쓸 거야.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누가 세금을 많이 부담할까? 예,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세금 이야기할 때는 자, 완전 균형하게 되면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만날 때, 그렇죠? 이렇게 만날 때 우리가 완전 균형이죠. 여기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소비자 잉여가 다 가져가는 거고 이 부분은 생산자가 다 가져가니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딱 균형을 이룬 거죠.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반대급부 없이 무조건 내야 돼요, 세금을. 그러니까 뭐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뭐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줬어, 이제 따질 게 아니라 무조건 내게 되는데, 자, 원칙, 세금이, 세금을, 자, 부과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이해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균형 가격이 여기 14잖아요? 4달러, 그죠? 4달러. 4달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0.5달러, 50센트, 0.5달러를 세금을 걷겠습니다. 그게 판매세건, 그렇죠? 뭐 판매세면은 판매하는 사람한테 받을 거고, 소비세면 소비하는 사람한테 받겠다는 얘기죠. 자, 무조건 나는, 국가는 0.5달러를 걷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찾게 되나 하게 되면, 요 길이, 요 길이가 만일 지금 이 그림이 정확하게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그렇죠? 이 각도가 45도라면
그죠? 45달러면 정확하게 반반씩 부담하게 될 거예요. 그 얘기는 소비자는 4달러보다 원래 냈던 가격 4달러보다 0.25달러 더 내는 4.25달러를 낼 거고요. 그렇죠? 판매자는 4.25달러를 받고 나중에 세금을 뭐 대신 내준다 하게 되면 0.5달러 내주겠죠. 그 얘기는 생산자, 판매자는 3.75달러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길이, 요 길이가 정확하게 얼마다? 그렇죠. 0.5달러가 된다. 그러니까 이 길이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0.5달러 하게 되면 요 길이가 바로 0.5달러고 그러면 요 부분이 세금의 양이겠네요. 그죠? 요 부분이.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세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7개가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금이 부과되니까 당연히 소비자도 소비를 줄이고 판매자는 따라서 판매도 줄게 되니까 이만큼밖에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판매가 되고 그죠? 이만큼 예를 들어서 뭐 4.2개라고 합시다. 이만큼이 판매가 되고 이만큼이 세금이니까 이만큼이 세금의 총액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삼각형 하나 보이네요.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세 수입은 원래 균형 가격이 여기였는데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위로 올라가 있고요.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요만큼이 세액이 되겠죠. 세액. 그렇죠. 세액이고 요만큼이 거래가 되니까 거래량. 그러면 조세 수입은 그렇죠? 요 조세 T 곱하기 거래량 Q 요 사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요 사각형의 면적. 이제 그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요 길이가 바로 뭐였는데요? 이게 바로 국가가 지정한 세금의 규모였었죠. 세금의 규모 T. 그렇죠? 요만큼이 거래가 되고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거래량은 당연히 감소가 하겠죠. 감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원래 세금이 없을 때 거래량은 여기거든요. 세금이 없을 때는 세금을 부과하니까 세금 있는 거래량은 줄겠죠. 비싸진 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진 거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아진 거고 그 그죠? 세금만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A, B, C, D, E, F 공간을 나눌 수 있죠. 했을 때 저기에서 소비자 잉여가 원래는 A, B, C였어요. 그렇죠? 소비자 잉여가 A, B, C. 판매자 잉여가 D, E, F였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소비자 잉여가 A, B, C가 사라지는 거죠. 소비자 잉여에서. D, E가 생산자 잉여 또는 판매자 잉여에서 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건 B하고 D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은 B, D밖에 없으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럼 얘는 뭔데? C하고 E. 소비자가 잃어버렸다. C. 판매자가 잃어버렸다. E. 그런데 정부도 못 가져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C2를 사회적 순손실 또는 후생손실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A, B, C, D, E, F에서 그죠? 소비자가 잃어버린 것은 BC, 판매자가 잃어버린 것은 DE, 그 중에 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DD만 가져가고 앞에 빨간색 그죠? C와 E는 아무도 못 가져가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보통 이제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 경제적 조세 수입이 요만큼이 세액이었거든요. 아까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는 세액 또는 세율을 높이면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높였잖아요, 지금. 이만큼, 그쵸? 이만큼을 내고 이만큼이 세금인데 그런데 거래량이 완벽하게 너무 많이 줄어버렸죠. 국가가 가져갈 수 있는 양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 앞에 있는 건 다 경제적 순손실, 사회적 후생손실, 사회적 순손실 이게 다 커져버린 거지. 여러분 예전에 그 옛날 역사 시간에 구사 시간에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죠, 여러분들.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뭐 이렇게 그쵸? 재건하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여. 그랬더니 일반 양인들이 너무 세금이 많으니까 도망가죠. 산으로 가서 산적, 바다로 가서 해적.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다 부담해야 되고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다 떠안기죠. 뭐 백골 징포, 뭐 죽은 사람에게 하고 아이들한테 받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걷는 조세 수입은 이만큼밖에 안 되고 이만큼이 다 사라져 버리는, 사실 순손실이 커져 버리는. 그러니까 세금을 무조건 높게, 세율을 높게, 세액을 높게 한다고 국가가 가져갈 수 있는 세금이 커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제적 순손실과 세금 규모, 처음에는 그렇죠? 이렇게, 자, 이 그래프를 쫙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가 막 커지고 있으니까 급증한다는 얘기죠. 경제 순손실과 세금 규모.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하나가 또 도출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세액을 늘리게 되면 처음에는 총 조세 수입이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점을 지나고 점점 감소하게 된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는데 그 그래프를 우리가 녹색 그래프로, 자, 조세 수입, 전체 조세 수입이고 세금의 규모가 점점 증가할 때 조세 수입이 증가를 해요. 그렇죠? 증가를 조금 하다가 어느 수준 가서 이제 오히려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자, 래퍼 곡선이다. 래퍼 곡선. 그렇죠? 래퍼 곡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세율을 무조건 높인다고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총 세금의 규모가 커지지는 않는다. 그렇죠? 또 하나, 탄력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탄력성. 자, 세금은 자, 탄력적인 쪽과 비탄력적인 쪽. 자, 여러분, 우리가 약 있잖아요. 약. 그죠? 매우 중요한, 뭐 이제 꼭 먹어야 되는 약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럼 거의 누가 부담할 것 같아요? 이거 환자가 부담해요. 왜 그러냐면 약을 안 먹으면 뭐 안 되잖아요. 뭐 죽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약은 중요하니까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비탄력적이겠죠. 그럼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부분 소비자가 부담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재화의 탄력성, 이게 공급자 측면 또는 수요자 측면에서 수요자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많이 부담하고 공급자가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을 하는 거죠. 자, 여기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쓱 보니까 빨간 선은 공급하고 파란 선은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이 더 가파르죠. 더 가파르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하셔야죠. 자, 이 탄력성 그래프 5개 그리는 거예요. 자, 수직, 수평, 가운데 45도. 이거 복습 한번 해봅시다. 수직, 수평, 45도. 그 사이에 하나씩. 그렇죠? 하나씩. 그럼 5개 그려지는 거죠? 공급이 있건 우선 공급으로 그렸어요. 왜냐면은 반대로 그리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수직인 것을 우리가 완비라고 하죠. 완전 비탄력. 이렇게 수평인 것을 우리가 완탄이라고 하죠. 완전 탄력적. 그리고 가운데가 우리가 45도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은 뭔데요? 가격의 변화량, 변화량과 수요량의 공급량의 변화량이 똑같을 때. 그래서 1이란, 그쵸? 입실론 1이란 표현을 쓰죠. 1. 그리고 여러분들 0을 어떻게 쓰죠? 0을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나요? 옆으로 써요? 옆으로 써요? 아니면은 0, 0, 0. 0을 이렇게 쓰죠? 완전 비탄력 0. 그렇죠? 완전 탄력. 무한대죠? 무한대. 얘는 1. 그러면, 자, 여기는 0과 1이니까 여기는 0과 1 사이 비탄력. 그렇죠? 여기. 그렇죠? 얘는 1보다 크겠죠? 5가지. 자, 얘는 무한대.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이고, 얘는 0과 1 사이, 얘는 0. 탄력성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그렇죠? 여러분들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수요 곡선, 빨간색 그래프가 공급 곡선. 누가 더 비탄력적인가요? 수요자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더 비탄력적이니까 세금 부담하게 되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한다? 비탄력적인 애가 더 많이 부담을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세금을 이만큼을 소비자가, 이만큼을 생산자가 부담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반대로.
자, 이거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전기료 많이 나가요. 그 냉장고가 공급자, 판매자 입장에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빨리 안 팔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판매자가 내가 세금 많이 부담하고 빨리 팔아야겠죠. 그러면 자, 공급업자 공급 곡선이 더 비탈적이니까 세금을 이만큼 부담하고 수요자들은 나 아이스크림 안 먹어도 돼. 하게 되면 소유자들은 난 세금을 조금만 요만큼만 부담하고 그러니까 소비자는 요만큼 판매자는 이만큼 어떻다? 자, 비탄력적인 그렇죠?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그럼 여러분들 극단적인 거 볼까요? 극단적인 거. 극단적인 게 뭔데요? 딱 볼게요, 여러분들. 딱 보니까 자, 서플라이 공급 곡선이 수평이죠. 수평이라는 얘기는 공급 곡선이 완전 완탄이죠, 완탄.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야. 완전 탄력적. 그러면 공급은 세금 올렸어? 난 공급 안 할래.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완전 탄력적이니까. 그러면 수요자가 그러면 내가 다 부담해야겠다. 그 세금의 양만큼 이만큼이 세액이죠. 소비자가 비싸게 사주는 거죠. 비싸게. 자, 여기에서 균형, 이 가격이 지금 원래 균형 여기였었는데 세금을 부담을 시켰죠, 정부가. 야, 세금을 이만큼 내야 되는데 지금 자, 서플라이 곡선, 공급 곡선이 수평이니까 공급은 세금 올렸어? 나 안 만들어? 안 팔아? 이래 버린다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다 부담할게요. 이만큼을 다 누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비싸게 부담을 하고 소비를 한다는 얘기지. 그럼 반대로 자, 만일 수요 곡선이 수평이라면 공급업자, 판매업자가 다 부담해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죠. 딱 보니까 수요 곡선이 수평이죠. 완탄이죠. 완탄. 수요가 완탄이야.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니까 공급업자, 판매자가 싸게 그렇죠? 이 가격에 공급을 하고 판매를 함으로써 세금을 다 부담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아까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이걸 소비자한테 부담시킨다 소비세, 판매자에게 부담시킨다 판매세. 그러면 소비자에게 부담시켜서 소비세를 걷는다고 해서 소비자가 다 내느냐, 판매세를 부담시켜서 판매세를 걷는다고 판매업자가 다 내느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판매세를 부과시키던 소비세를 부과시키던 적당하게 나누어서 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이동하는 거 아마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자, 수요량, 공급량의 변화는 오로지 P, 가격의 변화고요. 그 이외의 조건들은 다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그랬었죠. 공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따로 이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아무튼 세금은 이 재화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가격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자, 가격이 아닌 이외의 조건이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판매세를 부담시켰거든요. 그러면 판매세를 부담시키게 되니까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밀려 올라가죠. 그래서 S1에서 S2로 이렇게 밀려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파란 선에서 빨간 선 올라가는데 그때 부담시킨 세액이 바로 이 가운데 길이. 그죠? 그 길이에요. 쓱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딱 이제 센스 있는 학생은 이제 보실 거예요. 원래 가격이 아이스크림이 3달러였거든요. 균형 가격이 3달러였는데 정부에서 0.5달러를 세금을 부담을 시켰어요. 지금 판매세로. 그러니까 판매세를 부담을 시키니까 그래프가 S1에서 S2로 빨간 선으로 쓱 밀려 올라가는데 얼마큼 올라가냐면 그 공간, 그 길이가 0.5달러이고 0.5달러이고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3.5달러는 아니란 얘기죠. 3.3달러예요. 그리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이 2.8달러인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3달러에서 0.3달러를 내고 판매자는 더 많이 받았어요. 0.3달러를 더 받고 나중에 대신 그러니까 세금을 0.5달러를 내게 되니까 실제로 받은 거는 2.8달러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센스 있게 누가 더 많이 부담했죠? 소비자. 그럼 소비자가 판매자보다 조금 더 비탄력적인 거죠. 왜? 소비자가 0.3을 부담했고 판매자가 0.2를 부담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그렇죠. 정확히 둘이 45도씩은 아니란 얘기지. 소비자가 조금 더 위로 약간 치우친 거죠. 비탄력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격이 어떻게 변하나요?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 있다가, 그렇죠? 여기로 가요. 그렇죠? 3.3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2.8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달러였다가 3.3 가서 3.3 받고 0.5를 세금으로 내고 판매자는 2.8을 받는다. 그럼 반대로, 자, 여러분들 소비세를 부담시켰어요. 소비자가 내게, 그죠? 소비자한테 다 걷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쓱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가 얼마를 내나요? 2.8달러를 내요. 판매자한테 2.8달러를 내지만 그러면 싸게 산 건가요? 아니에요. 2.8달러에다가 나중에 0.5달러를 내는 거니까 실제로 2.8달러를 주고 돈을 주고 샀지만 0.5의 소비세를 부담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3.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게 1번 이리 갔다가 이리 가서 결국 소비자는 3.3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리 뭐 싸게 사도 소용없는 거죠. 나중에 세금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세금을 소비세를 부과시켰다, 판매세를 부과시켰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누가 부담하느냐? 그렇죠. 완전 탄력적이면 제가 많이 다 부담할 거고, 내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내가 다 부담할 거고, 그리고 쟤랑 나 사이에 만약 각도가 45도씩이면 반반씩 부담할 거고, 내가 조금 더 비탄력적이면 내가 조금 더 많이 부담을 할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렇죠? 이 탄력성에 따라서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볼게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다 설명 들었으니까. 자, 정부가 세금을 부담시켰다. 자, 1번. 세금 수입을 늘리려면 세율을 계속 인상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무슨 곡선? 레포 곡선. 그렇죠. 안 된다. 2번.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이 소비자가 무한대래요. 그럼 소비자는 부담을 하나도 안 하겠죠. 다 누가 부담해요? 판매자 또는 생산자가 부담하겠죠. 소비자가 다 부담한다? 아니죠. 소비자는 부담을 하나도 안 할 거죠. 3번. 누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가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가와 밀접한 관련 아니죠. 판매세든 소비세든 나중에 적당하게 나누어서 낸다. 4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사회적 총이익은 감사는 아니죠. 사회적 총이익은 무조건 발생하는 거죠. 무조건. 그렇죠? 그게 뭐 크건 작건 간에. 그렇죠? 왜? 소비자는 소비를 줄일 거고 판매자는 덜 판매됐을 거고 그게 지금 균형은 아니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걷어야 되죠. 국방도 해야 되고 외교 치안 안보도 해야 되니까. 자, 5번 얘도 아니죠.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자의 가격 탄력성보다 높으면, 즉 소비자가 더 탄력적이면 소비자가 덜 부담하고 공급자가 더 부담한다. 소비자가 세금을 덜 부담한다. 답은 5번에 있네요. 이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만약 풀게 되면 쉽지 않은 문제죠. 또 하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 스타일이 하나, 답이 5번에 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여기 헤쳐나가고 5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세금의 귀착, 누가 내는지, 탄력성, 그다음에 규모, 사회적 후생 손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공부하시면 이런 문제는 늘 나오면 바로 맞출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꼭 세밀하게, 꼭 꼼꼼하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